영화 자체를 사찰이라는 특별한 특정한 공간을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희화됐다는 느낌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출가하려고 갔다가 나이가 많다고 까였다라는 그 자체가 사실 재밌을 수도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대 영화를 찍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뭔가 시나리오를 완전히 공개하고 동의를 받는 경우와 그냥 살짝 흘린 다음에 나중에 군대도 그렇지만 옛날에 용서받지 못한다 이런 영화는 좀 뒤통수처럼 느껴진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으셨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커버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많이 영화를 정말 꼼꼼하게 정성 어리게 봐주실 것 같아요. 영화 관계자분. 많이 보는 사람이. 그래서 일단 기억나는 대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순서대로 모든 걸 다 이제 순서대로 찍진 않았지만 거의 이제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다 순서대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찍으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게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진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진우 역할을 했던 배우도 이게 과연 영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제 배우로 임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배우가 변했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승민이 집에 갔을 때, 거기서 실제로 배우가 여배우가 변했어요. 그거 보고 실제로 진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은행나무 가고 그랬던 것들이 실제 그러니까 여행 속에서 뭔가를 얻어낸다라기보다도 그 흐름 속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까, 자기를 찾아갈까라는 게 하나의 영화의 흐름,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연기를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뭔가 부탁한다는 게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제 배우가 좀 변해주길 바라면서 기다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답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거창한 영화 속에서 뭔가를 얻겠다라고 하면서 찍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진우라는 사람이 성민을 보내주면서 자신을 좀 찾아가는 과정들이 여행을 통해서 얻어질까,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됐구나. 그 질문이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거의 순서대로 찍으셨단 말씀이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모멘텀이 되었던 그 순간 자체가 출가 2번 까이고 어디 갔다 오고 집에 왔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순서대로 가면서 감정이 이렇게 계속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진우가 느낀 감정들이 그대로 솔직하게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 보면 되게 진우도 원래는 PD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큰 영화들을 많이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PD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작은 영화기도 하고 해서 그런 좀 접점이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점점 영화를 찍어가면서 진우에 빠져들었어요. 그래 나중에는 조금 영화 끝난 뒤에도 아직 진우여가지고 우리가 계속 만나면서 좀 다글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렇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일화 국제 불교 영화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작년에 이게 개막작이 됐어요. 조계종에서 주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화가 불교를 폄하하거나 그런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 개막작 희화화됐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그렇죠. 희화화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좀 영화를 찍으면서 되게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근데 저는 그게 끝으로 보이는 성민을 통해서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성민이는 말로는 이제 오늘 출가합니다 하면서 불교의 세계로 이제 들어간다는 걸 사람들한테 자신의 의지를 표력하고 싶었지만
따지고 보니까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어찌 보면 좀 약간은 겉멋에 든 사람 같기도 하고, 과연 저 사람이 과연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내심, 그 사람의 본심이랄까? 그러니까 친구를 생각하고 친구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는 그뭐 근본적인 이야기랄까? 그게 결국은 저는 어떤 그 특별한 연민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어떤 그 종교인이랄까 성직자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성민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영화가 겉으로 봤을 때 좀 회화적이긴 하지만 성민의 진심을 안다면 오히려 가장 종교적인 영화도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화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뭐 출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끼리 단체 관람도 하시고, 적극적인 어떤 조계 중에 단체 관람은 없었지만 불교계에서 야, 저 영화 보지 마 이러지 않았고, 그리고 뭐 불교 방송에서도 뭐 방송도 뉴스도 보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싱가포르에 또 불교 영화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초청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절에서는 스님이 이야기해 줬거든요. 우리가 다 오히려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주연은 이제 양흥주 배우님은 원래 이제 뭐 우리 독립영화 쪽에서 유명한 배우시고요. 진호 역할을 했던 나현준 배우님은 원래 이제 배우가 아니었어요. 배우가 아니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이제 영화 상업 영화 프로듀서였는데, 가끔 이제 원래 프로듀서를 하다 보면 그 영화에 조금씩 나와요. 네, 뭐 찍다 보면 단역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주연을 못 하신 거죠. 나현준 배우는 주연을 못 하고. 죄송한데 그 질문이 아니었고요. 예, 그죠. 그 스토리상으로 예. 그러면은 제작 PD를 하셨던 그 진우라는 역할의 그 배우분이 감독 데뷔를 하시고, 원래 그 시나리오를 쓰던 한 감독이라는 그분이 그러면 뭐 작가처럼 돼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진 거냐, 그 설정 영화 내에서 그거가 맞는지 아닌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싸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그 GV 같은 것들에 대한 영화를 나올 때 제작 PD가 앞에 쓰는데 그런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좀 그거는 이제 이상하다 뭐냐면 싶어서 그렇죠. 그분이 감독으로 바뀌어서 데뷔를 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한 감독이고 제작 PD인데 그런 자리에 나온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도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보통 영화 GV를 하면 감독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감독만큼 되게 영화에서 중요한 분이 PD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날 행사는 강원 영화인을 찾아서 하는 행사였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출신의 영화인들을 초청해서 GV를 하는 행사라서, 이제 감독은 이제 서울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우가 강원도 출신 영화 PD였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해서 GV를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좀 친절하지는 않는데 그냥 그 느낌으로 이렇게 봐두셔도 큰 문제는 없겠구나 생각을 해서 바닷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딩이라는 여행의 일단 여행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헤매다가 보면 항상 보면 누군가가 떠오르잖아요. 이제 처음에는 가고 싶은 곳이 생겨서 여행을 막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르는 게 일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여행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떠올릴까를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성민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유랄까?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또 성민은 그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딸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딸을 뭐 맡긴다기보다도 딸의 처지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굴까를 고민했을 것 같고, 그리고 과연 내가 딸이 저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살아갔을 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할 것 같고,
실제로 출가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이유가 저는 또 그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절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맞기는 맞았지만 한편으로는 성민이도 뭐 딸 때문에 자기는 가고 싶지만 절에서 안 받아줘서 못 갔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민이 출가를 하려면 딸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뭐 정리라기보다는 뭐 인정 또는 뭐 공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를 잘 살고 있는지 만약 그 모습을 목격을 한다면 자기 딸도 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 마지막 여행지를 그러니까 진우도 알고 있는 그 이제 영남이를 찾아가는 걸로 가고 영남이가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 딸도 잘 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출가의 마음을 결심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그 장면을 넣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영화에서 보면 보통 영화는 이렇게 옛날 여자친구 찾아가잖아요. 그런 걸 약간 빗댄 것기도 해요. 아, 그 남자들 결국 가는 데가 저기구나. 뭐 첫사랑 찾아가네. 뭐 아이 되게 치사해.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뭐 흔한 스토리 속에서 그러니까 그 성민의 진심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뭐 그런 어디였습니다. 혹시 더 좀 감상 나눠주시거나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아, 네. 그 영화 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제작 PD로 나오시는 분이 처음에 모텔에서 물속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계곡에서 혼자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또 바닷속에서 서핑하다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히려 듣고 싶은데 그거 보시면서 뭘 느껴진 게 있으신가요? 그 진우가 이렇게 욕조, 계곡, 바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전거. 자전거까지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폐차하잖아요. 그까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제가 이게 출가를 기획하게 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친구를 바래다 주고 저희 집에 놀러 온 그 선배 형이랑 같이 이제 막걸리를 먹으면서 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 들었던 게 이게 어떤 삶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출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출가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기 삶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이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좀 바꾸는 거잖아요. 편한 걸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긴 하지만 또 남을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기후위기라고 들어보셨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출가할 정도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뭔가를 강요를 하면서 우리는 뭐 환경을 지켜야 됩니다. 지구를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들이 되게 공허하잖아요. 학교가 그런 그렇죠. 네. 공허하고 또 누구의 삶이 여러분들도 다 자신의 철학이 있으시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약간 폭력에도 가까울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영화를 다큐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공감이라기보다도 그냥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던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강요가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뭘까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전환이 뭘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 개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자기 성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보고 내가 뭘까? 그리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는 뭘까? 그리고 나와 누군가의 관계는 뭘까? 그러니까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나를 한번 생각해볼까 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정을 진우도 원래 되게 이제 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놀기도 좋아했던 정체성을 가진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도시 생활하면서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영화도 돈 벌려고 하다가 보고 실패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 끊을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시에서 여전히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유일했던 게 욕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심한 시간 되면 욕조에 빠져서 혼자서 이러고 있는 게 자기 유일한 취미였던 거죠. 그래서 점차 계곡에 가서 계곡에 빠지고, 어찌 보면 또 뭐 가장 극단적인 선택도 또 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우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위기가 있었다면 이제 계곡이 위기였다면, 그러니까 바다에서 제가 뭐 표현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설 필요가 없다. 그냥 바다에서 즐기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내가 인생 위에서 서서 뭔가를 뭐 이루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편하게 누워있어도 얼마나 편하네요. 그죠? 물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차 어떤 성민이가 기존에 변했던, 자기의 뭐랄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살면서 다 내가 많이 변한 것 같아, 뭐 이런 말 하듯이. 나는 어떻게 변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그 짧은 여행이지만 이렇게 물을 통해서 찾아간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물을 넣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왜 폐차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오버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성민이 집을 나온 뒤에 진우가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차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에 대한 아쉬움 뭐 등등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여행에 대한 아쉬움 등등. 차박을 하고 일어나서 차에 그려져 있는 동물의 의미가 뭐냐면 그게 멸종위기종이거든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또 경유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탄소가 문제되듯이 어찌 보면 지금 경유차도 점점 뭐 이렇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듯이, 그동안 그 인간을 위해서 아주 편하게 우리를 여행도 보내주고 아주 편하게 살았잖아요. 그 석유 때문에. 근데 그 편함 때문에 결국은 또 지구는 병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편안함을 결국 우리는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석유라든지 뭐 화석 연료에 대해서 당장 더 나가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그게 그림을 그린 이유가 뭐냐면 그게 장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 돌아가시면 마지막 수의도 입히드리고 시장을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그 화석 연료에 대한 일종의 장례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서 폐차를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다시 그림도 그리고 예쁘게 한 뒤에 그동안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뭐 보내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우가 그렇게까지 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짧은 여행 동안에 계곡을 가고 바다를 가고, 그리고 이제 그 동해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아무런 거 없이 그냥 자기 예술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느끼면서 진우가 그 차박을 하고 난 뒤 이제 하늘을 보거든요. 왠지 이 하늘을 지키고 이 하늘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를 하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무시했던 도의, 요새 저렇게 저 정도 못하는 애들 누가 있냐. 그러니까 진정 어찌 보면 도의가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형식에 대해서만 랩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거 누가 못하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규모 뭐 이런 측면으로 평가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우도 그렇게 변했던 거죠. 내용을 보지 못했던. 그러면서 다시 들으니 자기가 무시했던 그 친구의 딸이 자기보다 더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왜 나는 그 부처님 말 중에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뭐 처처불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스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부처님의 뜻인데 감히 한 중생이 부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과 딸을 부처님으로 생각해 보라고. 부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생각과랑 비슷해서 결국 이제 그 도의가 한 말이 과연 뭐 철버린 말일까 아니면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체적으로 이제 진우가 그 짧은 여행 동안 깨닫게 되는 아주 이제 혼자서 되게 깊은 의미를 넣어뒀던 기에 의해서 장치적으로 했던 게 이제 물입니다. 그 물이 이렇게 가서 결국 이런 이야기까지 전달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뭐 너무 좀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있으실까요? 자전거 신도 되게 멋있던 것 같은데 환경 그런 신도 그 실제로 촬영을 하면서 배우한테 제일 연기 잘했다, 연기 진짜 잘했다고 한 게 몇 분 있었는데 그 이제 차에서 올 때랑 그 올 때도 그냥 갑자기 그냥 둘이서 앞에 이제 타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숨어서 이렇게 스텝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막 울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라고. 그래서 나도 막 같이 울면서 막 찍었거든요. 뭐 그렇게 찍었고 그리고 이제 그 자전거 타면서 자전거 타라고 뭐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알더라고요, 배우가. 왜 내가 이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조금 뭐 나타났을 수도 있는데 촬영하면서도 야, 이거 됐다. 이 정도면 영화 됐다. 그러니까 배우가 이렇게 처음에 꽁한 표정에서 저렇게 밝은 웃는 연기를 하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언제 우리가 한번 저렇게 환하게 아무 관심 없는 가장 완전 관심 덩어리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가 한 3, 4일간의 여행 뒤에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나. 그러면 성공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전거가 이제 마지막 장치가 자전거였죠. 그것까지 물과 자전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 가족 사진에 자전거 타고 있죠. 기억나세요? 그 딸 사진 보잖아요. 저기 톡 쫓겨난 뒤에 아침에 거기도 보면 자전거 타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걸 연기를 위해서 일부러 자전거로 찍은 거예요. 그 말씀하신 자전거 타고 이제 우는 그 배우가 이제 실제 PD로 직업이 PD이신 분인데 이번 영화에서 처음 연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믿기는 정말 어려울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캐스팅을 했는지가 좀 궁금했고, 그리고 나머지 그 양흥주 배우는 워낙에 독립영화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 삭발하는 작품을 선택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잖아요. 배우 입장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 배우님에게는 이렇게 삭발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좀 많이 했어요. 너무 간단했어요. 그래서 많이 했어요.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보여드리고 했더니 나 배우님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같이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승민은 그렇게 됐는데 나 배우를 누가 할 것인가? 나 배우가 아니라 진우 배우를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아무리 작은 영화라도 이렇게 주연급이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좀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 좀 알아보고 이렇게 리허설이 아니라 그거죠. 오디션도 좀 했었어요. 오디션도 하고 해서 몇 분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마땅한 분이 이제 물색이 안 됐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뭐 배우 아니라도 난 상관없다. 오히려 실제처럼 PD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프로듀서였던 형이
그러면 내 아는 후배가 있는데 연기도 좀 하니까 물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현진 배우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서 그분도 그냥 하겠으면 조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주고 한번 보시고 한번 하자고 그랬더니 나가서 이제 읽고 오시더니 못하겠대요. 왜 그랬냐면 아니 조연인 줄 알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주연이잖아. 내가 어떻게 주연을 하냐고. 그래서 해보자고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시작합니다. 캐스팅 비화는 언제 들어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한두 분 정도만 더 감상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하신 분 다 했죠. 다 했습니다. 네. 혹시 아버님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강하게 없다고 하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늘 이제 감독님들 모시면 하는 질문인데요. 차기작이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 제가 여기 영화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영화를 통해서 아주 이렇게 느슨하게나마 좀 전달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가 관객으로서 되게 느껴지잖아요. 최근에 수라라는 다큐멘터리가 상영 중에 있어요. 지금 벌써 3만이나 다큐멘터리가 3만을 넘는다는 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정말. 네, 요즘 정말 화제작이고요. 그 작품의 PD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꼭 보러 가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차기작 계획도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저도 영화를 한 30년 넘게 했는데 올해가 가장 바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간미다를 개봉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비밀의 하원이라는 또 장편을 또 촬영을 했어요. 5월달에 차기작을 벌써 찍었어요. 찍고 지금 이제 편집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라라는 작품은 이제 제가 이제 PD로 제작으로 이제 참여해서 지금 이제 개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구상하고 있는 영화가 여러 편 있는데 그거는 또 차후에 여기서 만날 수 있으면 아주 좀 이렇게 만들고 싶은 영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해드리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라는 말도 되게 대상화시킨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그냥 생명이랄까 생명의 소중함이랄까 그리고 이제 부처님 하느님 이야기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분이 다 하느님이고 모든 분이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모든 게 다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서로 존중, 생명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를 담는 영화를 안 지루하게 그렇다고 해서 막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묻어날 수 있는 그걸로 영화를 만들어 볼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람과 동물의 어떤 교감이랄까?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를까? 그래서 사람과 인간의 교감에 대한 이야기를 꼭 찍고 싶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러 동물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또 지금 조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없으시면 넘어갈 텐데요. 정말 모시기 쉽지 않은 분이니까 혹시 더 있으실까요? 간단하게라도 감상평 나눠주신다던가. 네, 혹시 없으시면 그냥 조심히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네, 수라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비밀의 화원 언제 릴리즈 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죠? 네. 마이크가 꺼졌네요. 이제 얼른 가라는 얘기인가 봐요. 네, 그러면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늦게까지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